안녕하십니까. 유클릭의 김성태입니다. AI를 가장 빠르게 시작하는 단 하나의 방법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최적화된 AI 인프라 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유클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김성태라고 합니다. 약 30분 정도 걸쳐서 저희 유클릭에서 제공하는 AI 인프라에 대한 전략 그리고 솔루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클릭은 많이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클릭은 국내에 몇 안 되는 엔비디아 엘리트 파트너입니다. 엘리트 파트너는 AI 컴퓨팅의 공헌을 최고 수준으로 했던 파트너에게만 주어지는 레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클릭은 포탈의 블로그를 통해서 AI의 가장 최신의 트렌드 그리고 업계 소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 브랜드 페이지인 UDNA 사이트를 통해서 AI 솔루션들 그리고 AI 블로그 그리고 저희 팀에서 제공하는 각종 이벤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유클릭 UDNA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 유클릭은 AI 전문 솔루션 공급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밌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AI, 지금 우리는 어떤 AI 상황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대전, 그리고 대구, 울산, 부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시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AI에 대한 프로젝트 그린 뉴딜이라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중점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신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음반 레이블로서 싱글 앨범 발매 자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한 연구소에서는 인공지능 뇌를 학습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분야도 있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감원에서는 여러 불법 사기나 불안전 판매 이런 사기 형태의 그런 적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있었던 CES 행사에서도 첨단 기술 업체에서는 직접 설명하시는 분들도 가상 인간으로서 인공지능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음반에 해당되는 엔터테인먼트 업체,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헬스케어 부분, 그리고 금융, 그리고 첨단 산업까지 AI가 적용되지 않는 시장은 없고, 모든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업계는 모두 AI에 같이 발맞추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는 지금 업계, 그리고 기업, 장소를 가리지 않고 AI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올해 AI 인프라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가지 측면이 있겠는데요.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별도의 빌딩 블록을 만들자라는 것도 있겠고요. 또한 그 구축하는 데이터 빌딩 블록이 얼마나 그린이라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하드웨어 인프라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구축자 혹은 구축하고자 하는 고객사의 경험을 구체화해서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경험 이런 것들을 빠르게 배포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4가지 항목들을 하나의 솔루션 업체로서 혹은 솔루션 패키지로서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 턴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AI 인프라를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의 주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트렌드를 통해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발표 여러 공급업체 솔루션 공급업체에서 해주셨지만 과연 인공지능 AI 인프라를 어디에 구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의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도 있고, 고객 센터 내 온프라미스 형태로 구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클라우드에 구축하는 방법과 온프라미스에 구축하는 그 차이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 구축한다는 것은
어떻게 AI를 시작할지, 초기에는 어떻게 갈지에 대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험을 위한 작은 데이터셋을 클라우드에 적용해 놓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수많은 데이터 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제한되어 있는 숫자의 실험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원을 사용하는 만큼 과금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수의 실험을 하시기는 좀 어려울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고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온프라미스에 대한 AI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라미스의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클라우드와는 좀 다르게 엔터프라이즈급의 딥러닝, 연구, 뉴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데이터셋이 온프라미스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들을 구축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그리고 더욱더 빠르게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처음에 도입할 수 있는 인프라 비용이 클라우드에 비해서는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인프라의 특성상 비용 절감 이런 효과도 향후에는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AI 프로젝트의 순수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 AI 인프라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실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두 가지의 구축 방식의 차이는 데이터를 어디에 두고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것인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습을 실행해야 되고 그것은 데이터의 보안이나 혹은 데이터를 자사의 센터 내에 구축함으로 인해서 데이터 주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5가지의 트렌드 중에 가장 처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빌딩 블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아래쪽에 있는 AI 인프라는 기존에는 AI 데이터들을 계속 추출해서 학습시키고 그것에 대한 추론 결과를 얻어내는 반복적인 작업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필요할 경우에 학습, 트레이닝과 추론 데이터 그리고 분석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인 작업이 되는 것이죠. 만일 이때 학습용으로 사용되던 클러스터에 GPU 자원이 여유가 있지만 추론에는 자원이 부족할 경우 추론 클러스터에서는 학습 클러스터의 자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워크로드들은 시간에 그리고 장소에 노드에 맞춰서 그것들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 비효율적인 상황을 없애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한된 용량 확장 계획이나 워크로드를 다이나믹하게 종용할 수 없다는 이런 단점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분석과 학습, 추론 과정을 하나의 단일화된 그런 플랫폼 내에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분석과 학습, 추론에 사용됐던 자원들을 노드, 데이터의 사이즈, 그리고 작업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돌릴 수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단일 시스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린은 지금 저희가 워낙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그린 컴퓨팅이라는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전원이나 상면, 냉각 시스템을 적게 사용하자라는 그런 취지였죠. 그래서 가상화라는 것도 나왔을 것이고요. AI 컴퓨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린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컴퓨팅 기술 발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하고 상면을 사용하자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I 컴퓨팅을 위해서 5페타플롭의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x86 서버를 예를 들면 수천 대의 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렉으로 따지면 40EU 한 렉이 수천 대가 들어가는 그런 인프라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필요한 전력은 500kW 정도. 상당히 많은 상면과 냉각 시스템 그리고 공간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엔비디아에서 출시했던 DGX-1이라고 하는 제품을 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의 크기는 정확하게 5노드만 필요합니다. 상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력 사용량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차이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상면은 0.04%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그에 비해서 전력당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은 약 29배 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또다시 엔비디아에서 출시한 가장 최신의
DGX, 엔비디아 AI 서버를 예를 들면 수천 대가 필요했던 x86 서버의 노드를 하나의 노드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면 사용률은 그 전에 있었던 DGX1에 비해서 40% 절감되고 전력당 처리량도 2.7배 정도 높아진 것입니다. 지금 얘기는 상면과 전력당 처리량 놓고 봤을 때 그린 컴퓨팅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단일 플랫폼에서도 더욱더 많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단일 플랫폼으로 그린 컴퓨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AI 컴퓨팅 구축 방안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스택들 필요한 하드웨어, 운영 이미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택 그 위에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AI 인프라는 단순한 하드웨어 아키텍처 혹은 운영 시스템 이미지 정도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프라만 가지고서는 충분히 원하시는 AI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 시스템을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AI 프로젝트에 필요한 오픈소스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실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컴퓨팅 파드로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엔비디아에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DGX 파드, 딥옵스라는 것으로 관리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컴퓨팅 자원의 중요한 클러스터 환경의 배포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고 또한 기타 중요한 요소들까지도 같이 하나의 프레임워크에 넣어서 관리를 하거나 혹은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딥옵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딥옵스는 단순하게 단일 GPU 노드에서만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 노드의 GPU 클러스터 환경 내에서 유연하고 그리고 모듈화된 관리를 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였으며 현재는 엔비디아의 DGX 파드 관리 소프트웨어로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옵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데브옵스처럼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하고 딥러닝과 오퍼레이션을 같이 할 수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옵스의 구성 요소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서버에 대한 OS 설치에서 뿐만 아니라 각각 그 서버에서의 펌웨어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그 서버 내에서 패키지를 어떻게 저장해 나갈지 그리고 DGX 서버 내의 도커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서버들이 이뤄내고 있는 로그들에 대한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지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그런 툴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기반의 프로메테우스 DB를 이용해서 오픈소스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그래프 하나를 이용해서도 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GPU 클러스터를 잡 스케줄러 혹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쿠버네티스나 슬럼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딥옵스의 요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이제 좀 복잡한 얘기들인데요. 인프라와 그리고 관리 프레임워크. 하나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엘리트 파트너라고 하는 파트너사는 지금 말씀드린 단순한 하드웨어 인프라뿐만 아니라 관리 프레임워크까지 공급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프로바이더에게 주어지는 파트너 레벨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프로비저닝 노드 설치를 위한 그리고 관리 노드 그리고 AI 컴퓨팅 노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스택의 다 관리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쿠버플로우나 GPU 가속 작업 실행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턴키 베이스의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사항이었죠. 제가 지금 올해의 AI 인프라의 트렌드 5가지 중에 계속 말씀드린 게 새로운 빌딩 블럭이 나오고 있고 그린이 필요하고 경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스택을 하나에 다 같이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DGX 서버는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AI 서버들, 일반 x86 서버들은 경험들이 많으시지만 AI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특화된 영역이라고 현재까지는 인식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AI는 해야 되지만 사놓고 도와주세요 라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축해야 되는지 그런
참고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참고서를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통하면 확장 가능한 성능을 가지고 빠르게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단순히 제가 참고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그림에 보시는 이 화면은 최근에 그 레땡이라고 하는 아이들 블럭을 만드는 회사죠. 그 회사에서 발표한 최신 제품인데 블럭의 개수가 9,000개가 넘는 콜로세움이라는 이 장난감 모델이에요. 근데 이 9,000개가 넘는 이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겠죠. 설명서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설명서를 가지고 블럭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저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근무하는 게 많고 어디 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전에 아이들과 맞췄던 레고를 다시 조립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해봤는데 이 설명서가 없다면 다시 맞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맞추기는 어렵고 물론 맞추시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필요한 블럭이 뭔지도 아실 수가 없고 레고의 레땡이라고 했는데 제가 레고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레퍼런스 아키텍처 보시면 구성 요소들이 숫자별로 구분이 잘 되어 있어요. 어느 단계까지는 몇 번까지만 분해해서 조립하시면 된다라든지 색깔에 따른 어떤 그 블럭들이 필요한지 개수가 몇 개인지가 다 나와 있는 거죠. 9,000개가 넘는 블럭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서 맞추시게 되면 어느 누구도 손쉽게 원하시는 환경에 완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퍼런스 아키텍처고 AI에도 마찬가지로 서버, 컴퓨팅 서버,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스토리지 공간까지도 어떻게 순서대로 구축하시면 되고 어떤 수량의 커넥티비티를 사용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AI 인프라를 구축한 프로젝트는 총 3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필요한 사전 필요한 작업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프라를 구매하는 구매 비용 작업들 다 필요한데 3달 정도가 소요되죠. 중간에 필요한 작업들 다시 하게 되면 최적화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사용하시게 되면 중간에 있었던 약 6개의 작업들이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이전에 엔비디아 혹은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같이 공헌을 했던 그 회사의 제품들은 이미 인증이 끝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하실 필요 없고 설명서에 있는 대로 구성을 하시면 원하시는 성능 수준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달 정도가 소요됐었던 그런 프로젝트 기간이 좋게 얘기하면 일주일 내에 끝나서 원하시는 AI의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그리고 전체 청소의 비용 측면에서도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필요한 인력 자원도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업계에 레퍼런스 아키텍처, 엔비디아랑 같이 했던 아키텍처는 이렇게 총 5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달에 있었던 발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회사는 바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스토리지 전문 기업인데요. 바스트 데이터는 현재 국내에서 유클릭이 총판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엘리트 파트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1월 22일 날 엔비디아랑 바스트 데이터랑 조인트 협력을 통해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에 보시면 저희 회사의 대표님께서도 국내 AI 인프라 시장에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 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필요하신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구축해서 하실 때 하나의 파트너사에서 컴퓨팅 자원과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까지도 공인된 인증된 아키텍처를 통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그 바스트 데이터의 스토리지가 AI 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품 이름은 라이트 스피드, 빛의 속도로 AI 트레이닝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AI를 위한 차세대 스토리지 플랫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 요소를 보시면 NAS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NAS로 어떻게 고성능의 AI 인프라를 처리할 수 있지? 그 NAS는 전통적인 레가시 NFS를 지원하는 환경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바스트 데이터는 레가시 NAS에서 제공하는 2기가의 TCP 세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NFS에서 지원하는 멀티패스, 그리고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할 수 있는 RDMA,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독특한 GPU 다이렉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그 제한을 넘어섰습니다. 즉 현재 나와 있는 엔비디아 DGX A100이라는 AI 서버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200GB의 나스 환경에서도 성능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HPC 스토리지는 일반적으로 아주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HPC 서버들이 클러스터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이죠. 클러스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자원을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PC 컴퓨터들은 각각의 서버마다 커널 상에서 연동되는 드라이버들을 다 연동해서 쓰게 되는 거죠. 만일 AI 서버를 위해서 사용됐던 그 OS 커널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버도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빈번한 혹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만 귀찮은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HPC 인프라를 가장 최적화된 이상적인 환경으로 꾸미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 그 작업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PC 스토리지는 빠르지만은 관리하고 배포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계시던 엔터프라이즈 IT에서는 상당히 꺼려 하시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토리지도 최근은 아니죠. 올플래시가 나오고 그 이외에 더 높은 급의 옵테인 기술 혹은 D램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층화라는 얘기는 좀 지난 기술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스토리지는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계층화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기업에서도. 그래서 스토리지 계층화를 쓰게 되면 가치가 있는 데이터는 좀 더 빠른 속도의 플래시 혹은 메모리 쪽으로 올리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은 하드디스크, 스핀들 디스크에다 저장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죠. 그렇지만 AI의 인프라의 그 프로젝트를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각 도로에 나와 있는 표지판, 그리고 사람, 그때그때마다 사진, 그리고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미지에는 각각의 레블링을 또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미지들이 수억 데이터 혹은 수십억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수십억 개 데이터의 가치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는 AI가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다 동등한 위치에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데이터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스핀들 디스크에 저장하고 어떤 데이터 빨리 읽히기 때문에 캐시에 두고 이것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죠. AI 인프라는 모든 데이터를 균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도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 영역에 저장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계층화는 AI 인프라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인프라 구조가 되겠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AI 애플리케이션 환경은 약 50배의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그 레포트를 좀 예를 들어 보이면 미국에 있는 에너지국에서도 AI를 위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을 위한 러스터 파일 시스템이나 혹은 버스트 버퍼를 지원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은 AI 특성상 랜덤으로 헤비 리드가 읽어져야만 하는 환경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런 I/O 패턴을 위해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시는 가트너에서는 최신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NVMe 기반의 플래시 혹은 옵테인 기술을 써야 된다는 것과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플래시, QLC 기술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QLC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커머셜 제품이지 엔터프라이즈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QLC 플래시를 채택해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에 채택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바스트 데이터는 QLC의 대용량 저장 공간뿐만 아니라 NVMe 디스크 상에서 옵테인 기술을 같이 연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와 빠른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니버설 스토리지 라이트 스피드는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올 NVMe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올 플래시보다 좀 더 빠른 성능이죠. 플래시라고 했어도 인터페이스를 기존 인터페이스를 쓰느냐 NVMe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QLC 드라이브를 쓰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아주 높은 가성비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형태로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대용량 환경까지도 확장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스토리지 컨트롤러랑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들은 NVMe를 통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QLC 드라이브 플래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적합한 비용 효과적인 저장 공간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아래쪽에 있는 옵테인 SSD는 D램의 장점과 플래시의 장점을 혼합한 메모리 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테인 SSD는 D램과는 달리 전원이 끊어졌을 경우에도 데이터가 휘발되지 않고 저장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의 성능과 플래시의 데이터 비휘발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저장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바스트 데이터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가장 혁신적인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있고 스토리지 컨트롤러랑 아래쪽에 있는 인클로저랑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중간에 보시는 클라이언트들 보시면 엔비디아 GPU 다이렉트라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IDC에서도 지난해 미래의 스토리지 아키텍처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GPU 다이렉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DGX 엔비디아 서버의 내부 구조입니다. GPU 서버는 그래픽 처리 유닛이고 실제 AI 처리를 연산하는 그쪽 부분이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NVMe 디스크이기 때문에 이 NVMe 디스크에서 데이터들이 저장돼서 데이터는 CPU가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CPU 옆에 있는 CPU 메모리에 그 데이터를 가져가고, 다시 그 GPU는 CPU 메모리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가는 형태를 취합니다. GPU는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CPU를 통해서 메모리에 있는 디스크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GPU 다이렉트는 그에 반해서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NVMe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가 바로 CPU나 CPU 메모리를 거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라인 GPU로 바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DGX 서버의 GPU 처리를 위해서 CPU 자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GPU는 NVMe 디스크에 직접 IO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CPU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컴퓨팅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CPU는 컴퓨팅을 위해서, GPU는 연산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스트 데이터의 특징인데요. 아래 보시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도 이미 압축되어 있지만 저희가 데이터 절감 효과를 통해서 50%의 데이터 공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개런티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발표했던 레퍼런스 아키텍처의 구조인데요. 저희 그 홈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랜드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단순한 구성뿐만 아니라 테스트가 진행됐던 결과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GPU 간의 통신의 속도, 그리고 플렉서블 IO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로컬 혹은 익스터널 혹은 리모트 스토리지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놓고 봤을 때 DGX 서버가 늘어나더라도 스토리지는 아주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데이터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넷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처음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읽은 에포크 제로라는 부분에서 오버롤 타임을 비교해 보면 처음에 데이터 캐시로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데이터 처리가 DGX 서버 간의 비율을 봤을 때 데이터 처리가 둘 간에 전혀 없다는 얘기는 처음에 데이터 처리를 했던 바스트 데이터 서버랑 캐시에 올라갔을 때의 데이터 처리랑 차이가 없이 아주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예정인데요. AI 인프라 트렌드는 크게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빌딩 블록이 필요하고 그림도 추구하고 있고, 구축 경험의 구체화 소프트웨어 스택을 가지고 디브옵스에 대한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빠르고 수월하게 시스템을 배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솔루션들을 하나의 패키지화된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파트너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즉 오늘 설명드린 유클릭에서는 이러한 5가지 트렌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디브옵스 환경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업체 유클릭이 유일하다라는 말씀과 이런 경험을 통해서 현재까지 공급됐던 사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에서 그리고 또한 그룹사에서 AI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한 금융권에서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서비스 기술을 통해서 AI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AI를 가장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중에서 효율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기업에 AI 인프라를 구축하실 기회가 있으시거나 고민이 생기시면 저희 유클릭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아는 바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